안녕하세요. 세종 롯데공인 정진숙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찍으러 들어왔냐면, 제가 세종시 단독주택지 있죠. 단독주택지 시리즈를 한번 올려드려 볼까 해요. 그게 세종시가 전체적으로 주택용지로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역에는 상가주택 개념으로 해서 다가구가 있는데, 세종은 그런 개념의 주택은 없고요. 순수하게 단독주택지랑요, 근린생활시설만 지을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있어요. 그래서 단독지를 둘러서 단독주택지 살고 계신 분들한테 유리하게 생긴 근린생활 용지가 인근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단독주택지 시리즈를 한번 제가 이번 휴가철 여름 더운 겸 해서 한번 제가 1번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지를 한번 올려드려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지금 여기 현장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곳은 D7, D8, D9루에서 유일하게 평지이면서 유일하게 남향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블럭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주택지들 집을 지으신 게 보이시죠? 이 주택들 집을 지으신 게 여기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주택 공급이 되는 조건이 이주자택지 권리라든가 아니면 협의자 딱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만 주택이 공급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종의 단독주택지가 일반인들한테 공급됐던 지역이 한 번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는 이주자택지 공급이나 협의자택지 공급에서 다 미달랐을 때, 그때 한 번인가만 딱 일반인들한테 공급이 됐던 거고요. 공급 가격 자체가 다 틀려요. 가격 자체가 이주자 딱지 권리와 협의자 딱지 권리의 가격 자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셔서 보셔서 이제 일반인 공급하고의 가격대가 틀려서 택지가 다들 가격이 많이 틀리고요. 움직이는 패턴도 많이 틀리고, 땅값은 그 대신에 기본 평균 시세로 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D7이나 D8, D9로 들어가는 단지 남향으로 이렇게 평지로 돼 있고, 어디 하나 막힘없이 되게 진짜 아늑하게 움직이는 이 단지가요, 지금 평당 매매 금액인 기본적으로 거의 한 450에서 500만 원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옆에 서 있는 이 해당 필지도 매물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집을 짓고 사셔도 좋은 게 뭐냐면, 저쪽에 종촌동에 있는 가재마을 단지하고도 근거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 아파트 보이시죠? 얘가 고운동에 있는 아파트를 진입하는 첫 번째 진입도로 들어가는 프라디움 6단지 아파트 거의 한 1600세대가 들어가 있는 지역하고도 근거리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아파트 2단지 보이시죠? 가락마을 2단지에서 쟤는 힐데사임이라고 해서 아파트 자체를 다 주변에 뺑 두르고 있고요. 여기 이 단독주택지 앞으로 나갔을 때 서세종 IC가 나가는 도로하고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세종 IC 타기도 굉장히 좋고, 공주 나가기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세종에서는 단독주택지가 아파트를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 아파트에서 이용하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두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단독주택지 군데군데에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라는 종지들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공급이 된 데는 먹는 데, 노래방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깃집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식당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종에서 여기 단독에 거주하시면서 식당이 없거나 편의점이 없거나 그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독주택지가 3층 이하로 지을 수가 있고, 여기 지금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40에 80, 건폐율 용적률 40에 80이고요. 나대지인 상태에서는 나대지 용도로 이용을 하고, 아직까지는 건축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할 당시 건축 허가를 받으면 대부분 건축 허가 지점에서 2년 이내에 공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연장해서 4년까지만 지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공급되어 있는 세종시는 앞으로 10년 개발 계획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10년 개발 계획도 남아 있는 걸 대비했을 때 치고는 건축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어서, 혹시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너무 층간소음이라든가 아파트에 대한 로망이 없이 순수하게 주택으로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파트가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모두 다 이용하면서 단독주택지로 활용하시면서 내가 주거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고운동 1-1 생활권의 고운동에 들어오는 여기 처음으로 입주하는 단독주택지를 시작을 해서 제가 단독주택지 시리즈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이 해당 매물 같은 경우는 앞에 바로 도로가 접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 접하면서 지금 보이십니까? 공원으로 연결되는 길들이 다 쫙 있어요. 그래서 공원을 옆에다 끼고 있기 때문에 입지 여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근린상가도 가깝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바로 넘어가면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놀이터까지 같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독주택지 인기도 좋고 남양이고 평지고 집 지어도 너무 따뜻하고 아늑하고 편안할 지역이고요. 이렇게 군데군데 공원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다 잘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모든 편의시설도 지금 다 세팅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쪽 도로, 이 단독주택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아파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요즘에 눈을 돌리는 게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도 입지 여건이 괜찮은 지역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번 눈 돌리셔서 단독주택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단독주택지 제가 한번 소유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들 키우면서 주민들과의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세종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단독주택지에 대한 메리트나 투자 가치도 굉장히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좋은 매물, 좋은 상담, 좋은 매물을 많이 알선을 해드릴 거고요. 편안한 상담 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세종시 단독주택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거기에 첫 번째 고운동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테마별로라면은 단독주택지가 그냥 일반 개별 필지로 공급이 된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블럭형 단독주택들도 있고요. 또 조합원들이 조합을 받아서 분할해서 되는 단독주택지도 있고 또 LH가 공급되는 임대로 진행이 되는 단독주택지도 있고 해서 단독주택지가 여러 가지 테마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테마를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테마별로 좀 설명 좀 드리고 제일 중요한 지역별로 단독주택지 토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세종시는 단독주택지를 일반인이 그냥 받고자 원한다고 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먼저 이주자택지라는 걸로 공급을 했습니다. 이주자택지는 세종시에서 살고 주택을 거주를 하고 했던 분들로 인해서 이분들한테 보상을 받은 대가로 보상금도 지급을 했지만 원주민 권리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줬고요. 이 이주자택지로는 아파트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단독주택지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고 단독주택지는 LH가 조성 원가의 80%로 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줬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협의 양도인 택지라는 방법으로 공급을 해주는데요. 이 협의 양도인 택지 같은 경우는 여기 세종의 주택이 아닌 일반 뭐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서 보상 대상이 되셨던 분들한테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을 해줬는데 이 택지 같은 경우에 권리로 인해서 이 권리를 가지고 공급을 받으면 조성 원가의 110%에서 공급을 해줘서 2018년도 12월경에 거의 평당 290에서 310만 원 정도까지의 분양 가격이 물론 지역별로 입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렇게 대략 이 정도 평균 선에서 공급이 됐었고요. 그 전에 협의자 양도인 택지 있었을 때는 이거보다 조금 저렴한 230만 원 선에서도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 공급 시 공급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주자 택지가 공급이 됐고 미분양 났고요. 협의자 택지 공급을 했는데도 미분양 났으면 그때 당시는 일반 공급으로 해서 공급을 했는데 방법도 두 가지. 경쟁 입찰을 했거나 아니면 추첨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경쟁 입찰은 1,000만 원 넣고서 뭐 입찰 가격을 조금 써놓는 방법으로도 진행을 했던 케이스들도 있었고, 추첨으로 한 거는 여기 뭐 내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아파트처럼 이렇게 뺑뺑이 추첨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었고, 대신에 일반 공급은 원주민 권리로 진행되는 이주자 택지나 협의자 택지보다는 공급 가격이 조금 더 비쌌다는 거 인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단독주택지를 아파트만 이렇게 투자를 세종은 아파트만 되는 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단독주택지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세종이 단독주택지가 좀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제가 보시면 D8, D7, D9에 보면 매매 물량이 나온 게 평당 490만 원대도 많고요. 더 저렴한 것들은
물론 460만 원대도 있어요. 그래서 물량에 따라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틀리기는 한데 공원이라든가 남향으로 짓거든가 코너 각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매매 조금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단독주택지를 투자를 했을 때의 개발 호재라고 보면 우선은 제가 뭐를 조금 분리를 해봤냐면 세종시 계획지역 안의 단독주택지와 계획지역 외곽의 단독주택지에 대한 비교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지 외곽은 저희들이 말하는 전원주택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종시 안에 있는 단독주택지는 계획지 밖에 있는 단독주택지보다는 토지 매수 가격이 다소 높아요. 왜냐면 개발계획 안에서 LH부터 시작을 했던 공급을 했었고 이 공급받은 원주민들이 토지를 공급을 해서 이제 원주민이 아니면 원가가 아니라 거기에 좀 적당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된 상태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토지 매수 가격 금액이 좀 높고요. 계획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지는 뭐 산이나 임야를 개발을 해서 들어간 주택지 같은 경우는 여기 계획 안에 있는 단독주택보다 가격은 조금 낮아요. 매수 금액은 조금 낮기는 한데 대신에 모든 편의시설이 다 완비가 되어 있는 게 계획지 안에 있는 단독주택지. 계획지 안에 있는 단독주택은 내가 병원을 가고도 싶을 때 병원을 가고요. 걸어서도 갈 수 있고요. 뭐 간단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갈 수 있고요. 내가 간단하게 차를 이용해서도 갈 수 있지만 계획지 밖에 전원주택지로 들어가서 사시게 되시면 무조건 차량이 없으면 움직임이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획지 밖에 있는 전원주택지의 기반 시설이 30% 이상이 돼야지만 마을로서의 무슨 공동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이용이 되고 시에서 조금씩 지원이 나와서 제가 불편함, 뭐 상하수도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편의시설이나 그런 거를 어느 정도의 적정선의 호수가 지정이 돼야지만 기반시설이 잘 갖춰지는데 그런 불편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획지 안에서의 단독주택은 교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니면 조금 연세가 있으셔서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모든 것 먹고 즐기고 쓰고 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주거 지역으로서 단독주택을 짓고 살면서도 되게 편리성을 많이 느껴지는데 우선 계획지 외곽 같은 경우는 자연 경관을 내가 누리면서 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자연 환경이 우수하고 이런 장단점을 조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획지 안에는 예전에는 계획지 밖에 단독주택지가 인기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물이 보이고 뭐 산이 보이고 그 옆에 텃밭을 거두고 막 그런 거에 대한 인기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계획지 안으로 많이 들어오시는 상황입니다. 그게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한번 가려고 하면은 아픈 상태로 차를 끌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응급차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되고 하다못해 진짜 뭐 마트를 찾아서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런 불편함을 알고 있다 보니까 전원생활에서의 만족도를 느끼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자꾸 이 세종시 안쪽으로 단독주택지로 자꾸 집을 지어서 들어오시려는 분위기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만 투자를 계속 보고 계시는데 단독주택지 투자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종시 아파트 금액이 매매 금액이 굉장히 많이 상향이 돼서 조금 매수하시는데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토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금액적인 부분에서 많이 상향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아무래도 토지 단독주택지는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주거지역으로서도 괜찮아서 지금 괜찮다는 투자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균일적이고 획일적이고 주택의 특성이 전혀 없어서 뭐 똑같은 문화생활과 똑같은 그런 획일적인 부분을 많이 느끼고 살아야 되지만 단독주택지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뭐 베란다가 넓고 싶었으면 넓게 짓고 싶으면 베란다를 넓게 지으면 되고요. 내가 큰 방을 안방을 더 크게 하고 싶으면 크게 해도 되고 그래서 나만의 특성과 개별성을 가지고 집을 지으다 보니까 내가 삶에 있는 주거의 삶이 굉장히 질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는 층간소음이나 이웃 주민들과의 불화가 있으면
사실적으로 조금 불편함과 많이 힘든 게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지는 조용하고 편안하고 나만의 생활을 유지하고 약간의 심리적인 여유로움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지의 그 여유로움으로 인해서 서로 조금 위해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생활 패턴이라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종시 아파트 투자도 굉장히 좋지만 단독주택지 투자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인기도가 좋고 요즘에 젊은 애기 엄마들이 예전에는 아파트에만 다 이렇게 집을 사고자 원했다면 요즘은 아파트를 처분을 하고 단독주택지로 넘어가는 패턴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게 아이들을 뛰고 즐기고 피아노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하면서 좀 자유롭게 키우고 싶은 마음도 크고요. 예전에는 땅을 사고 집을 질 때 금액이 너무 높아서 엄두를 못 냈던 걸 아파트를 처분을 하고도 단독을 지을 수 있는 금액적인 부분도 조금 자유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세종시가 단독주택이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눈여겨보시지 마시고요. 세종시에 있는 단독주택지 제가 테마별로 종류별로 지역별로 설명을 좀 잘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서 판단하셔서 세종시 단독주택지도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세종 롯데공인 정진숙입니다.